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안녕하세요.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는 제임스 장, 크리스틴 장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요. 여러분이 들으시면 그 사람인가? 하고 떠오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오늘의 주제는 과도하게 친한 척하는 사람, 어떻게 대해야 할까입니다. 친한 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네. 그 주변에 좀 있죠. 그런 분들이. 네, 그렇죠. 네. 이게 참 친한 것은 좋은 건데 친한 척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또 과도하게 한다면 좀 불편하기도 하겠죠. 예, 좀 그렇죠. 옛날에 제가 우리 딸한테, 우리 딸이 중학생 땐가 어릴 땐가 그 친구랑 친해? 그랬더니 네. 그냥 프리텐딩이래요. 그런 친구가 있대요. 진짜 네. 친한 친구랑 프리텐딩이 있다고 그러는데. 친한 척하는 친구하고. 네.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인상에 남는데 네.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린애들이든 맞아요. 뭐 마음으로 진짜 느껴지잖아요. 진짜 네. 친한 건지 아니면 네. 친한 척 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저는 이제 우리 모임 있을 때 특히 막 여러 사람 우르르 만나는 모임이면 그 조금 막 친하다기보다는 좀 친해야 될 것 같은 느낌으로 만나는 시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과도하게 저도 막 친한 척 하다 보면 오버가 돼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오면 쉬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경우, 네. 제임스님은 없으세요? 저도 기억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네. 제가 그래도 인싸였어요. 항상 계속 네. 반장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어릴 때 다 반장 한 번씩 해보는 거잖아요. 저는 계속 했었어요. 반장 부심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이제 그렇게, 그런 리더십을 계속 했었는데, 네. 그러면 저도 이제 친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게 네. 저랑 그렇게 친하지는 않은 친구인데, 네. 굉장히 이렇게 친한 척 하면서 가까이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 예. 그러면서 농담도 괜히 하고, 네. 그러면서 자기가 농담을 배우려고, 네. 저한테 농담을 배우려고 자기 유머 책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오면서 막 괜히. 제임스님한테 농담 배우려고? 제가 이제 그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고 하니까 얘기하는 걸 자기도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때 한참 그런 게 유행하기도 했었어요. 예, 그게 유머 책을 읽어가지고. 제임스님이 좀 그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좀 편안하게 하시는 제가 편이잖아요. 발표하고 이런 걸, 그런 발표력 거니까. 이런 걸 좀 배우고 싶었나 배우고 보다. 싶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남들과 친해지는 유머 100가지 이런 거 가지고 이 친구가 공부를 하면서 오면 괜히 얘기를 해주고 또 저랑 같이 항상 붙어 있으려고 하고 얘기하면서 하는데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막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오는 건데. 그 좋은 의도로 근데 그 가는 친구 거니까. 나중에 유머로 성공했어요?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재밌어졌어요. 진짜요? 완전 노력의 결과네요. 네, 제가 한 1년 후에 봤는데 너무 재밌어지고 이 친구가 말도 잘하고 확실히 변화된 게 있더라고요. 와, 그거 노력할 만하네요. 되게 감동스럽다. 너무 저도 기억에 남았어요. 아무튼 우리 크리스티님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셨나요? 저에게 과도하게 친한 척하거나 저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그런 경우. 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저랑 잘 알지 못하는데 그냥 저하고 몇 번 대화를 한 것으로 저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으로 것처럼. 이제 다 판단하고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크리스틴이 이런 거 싫어해. 크리스틴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나를 딱 규정하는 경우에 너무 오바해서 그렇죠. 나를 너무나 잘아는 것처럼 하는 얘기한다는 거죠. 좀 불편했던 적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주제가 굉장히 사소한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의 어떤 물결을 맞아요. 딱 잡아내는 그런 주제라서 저희 진행하면서도 좀 재미있기도 하고 배울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 청취자분이 또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네. 교회에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저를 제일 친한 친구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집사님을 내가 잘 아는데 라고 하면서 저랑 엄청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제가 한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제 스케줄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너무 불편하지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나 좋다고 하는 사람한테 인상 쓸 수도 없고요. 그때마다 정말 표정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와, 이거 그냥 뭐 친한 척이 아니라 거의 뭐 내 인생을 그냥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건데요. 훅 들어오는 거죠. 네, 훅 들어와서 그냥 한쪽 구석을 차지하고 네. 마치 막 나처럼 또 내가 굉장히 친한 어떤 나의 한쪽처럼 네. 얘기하는 건데 이거 뭐 월세라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럴 때 정말 난감하잖아요. 나를 좋다고 해주는 건 좋지만 너무 빨리 이렇게 들어오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냥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는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훅 들어와서 굉장히 막 가깝게 얘기하면 좀 부담스럽기도 하죠. 맞아요. 이렇게 서로 아직 잘 모르는 사이인데 특히 다른 사람 앞에서 제일 친한 친구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좀 어색하고 좀 당황스럽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갑작스러운 그 과한 친근함 네. 이런 거는 또 반가움보다는 또 경계심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마치 처음 만난 사람이 내 집 문 앞까지 따라 들어와가지고 막 신발 벗고 뭐 냉장고 문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 비유가 너무 찰떡이네요. 네. 그래서 그게 뭐 좋은 마음일 수도 있지만 또 준비가 안 된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죠, 사실. 네, 그렇죠. 우리 사람마다 그 관계를 쌓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나고 며칠 안 돼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몇 달 아니면 몇 년이 지나야 마음을 여는 경우도 있죠.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그 MBTI 할 때 네. 이렇게 뭐 I도 있고 E도 있잖아요. 네. I는 좀 내향적이고, 네. E는 좀 외향적이고, 그리고 J도 있고 P도 있고, 좀 그렇죠. 바운더리가 이렇게 경계가 조금 명확한 사람이 있고, 그것이 이렇게 조금 쉬운 사람이 오픈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서로 달라요. 맞아요. 사람마다 뭐 너무나 다 다르니까. 나같지 않은데, 내가 이 사람 좋다고, 그리고 나는 벽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훅 들어가면 상대방은 당황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한테 왜, 그런 게 꿍꿍이가 있나? 이렇게까지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어쨌든 당황스럽다가 제일 큰 그 반응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속도를 이렇게 맞춰주는 게 이제 필요한데, 왜 이렇게 나를 경계하지? 이렇게 느낄 수 있고. 그렇죠. 너무 속도를 상대편이 내가 또 조정하면. 그렇죠. 막 되게 좀 뭐 반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그죠?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성급하게 들어오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속도가 그렇겠네요. 다르면 오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참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그 상대의 경계를 내가 훌쩍 넘어가 버리면 네. 관계가 빨리 지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네 하다가도 계속 그 경계선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면 마음이 좀 부담스러워지고 마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마치 막 식물을 하루에 막 10번씩 물을 막 주는 것 같죠. 네, 그래서 그렇죠. 빨리 키우려고. 네. 그래서 어떤 것이든 다 어떤 때가 있고 그 순서가 있는데 또 이렇게 급히 하다 보면 결국 그렇게 막 물을 많이 주면 그 정성은 알겠지만 뿌리가 썩게 되잖아요. 맞아요. 제대로 못 크죠. 그렇죠. 제가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어릴 때예요. 집에 어항하고 물고기를 사오셨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키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고기가 어항 안에서 이렇게 논이는 모습을 이렇게 한참 들여다보시면서 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누리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를 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 물고기도 그렇게 막 엄청 부지런하게 키우신 거예요. 네. 그래서 막 먹이도 막 되게 자주 주고, 그리고 물도 엄청 많이 자주 갈아주고, 네. 그러니까 뭔가를 계속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물고기가 죽어버렸더라고요. 다. 네. 내가 나중에 보니까 너무 시달려서 죽은 것 같아요. 그 과도한 관심이. 그러니까 지나친 왜 식물들 물 너무 자주 주면 안 된다는 것처럼. 맞아요. 이게 막 과도하게 지나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달리기 할 때에도 오버페이스 하는 게 있잖아요. 네. 너무 제일 처음에는 위험하죠. 그렇죠. 처음에는 좀 몸을 풀면서 충분히 그 몸이 풀릴 때까지 천천히 달리다가 네. 어느 정도 몸이 풀리면 그다음에 좀 속도를 올릴 수가 있는데 네. 이제 보통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하면
딱 쏘면 그냥 바로 전속력으로 막 달리다 보면 예. 아무래도 금방 지치니까 네. 나머지 그 짧은 거리라면 괜찮지만 네. 긴 거리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맞아요. 오버페이스에 대해서 결국은 뭐 달리는 재미를 못 느끼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저도 달리기 하면서 느끼는 게 각자 사람마다 자기 페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오버페이스를 하면 완주를 못 한다. 그렇죠. 그게 달리기의 정석이거든요. 철칙이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이제 생각나는 게 한번 저희 아들이 저희 예. 클럽에 이제 달리기 클럽에 예, 비지터로 한번 왔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보니까 다 이제 아줌마 아저씨들 달리는데 이분들 젊은 친구가 내가 이 아줌마보다는 좀 빨리 달려야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누누이 초반에 천천히 달리라고 했는데 초반에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러는 거예요. 저 아줌마가 자기는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네. 하다 보니까 자기가 못 잡겠더라. 저분은 꾸준히 계속 하시는데 자기는 힘들어서 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훈련된 분들을 그냥 따라하기가 쉽지 않죠. 아무래도 그 순서가 격차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뭐 훈련이 돼 있고 준비가 돼 있으면 좀 천천히 가도 꾸준히 잘 갈 수가 있는데 뭐 갑자기 나만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그런 건강한 경계선 세우기 네. 이제 나오는 비유인데, 이 경계선 설정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의 그 거리감 있죠. 그걸 조절할 줄 모른대요. 그래서 본인이 경계선이 좀 본인 모호하니까. 경계선이 모호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람하고는 내가 거실까지는 모시고 와서 같이 커피 정도 할 수 있는 사이, 네. 아니면 B라는 사람은 잠깐 현관문 열고 그냥 인사 정도 할 수 있는 사이, 그리고 어떤 C라는 사람은 우리 밖에서 만난 사이. 냉장고 문도 열 수 있고, 예. 들어와서 냉장고 문도 열 수 있고, 화장실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더 가까운 사이는 이제 안방에도 들어올 수 있는 사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다 내가 그것에 대한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계선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 똑같이 다 내 방으로 들어와. 네. 그거는 지금처럼 너무 훅 다가가는 친한 척하는 그런 문제를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은 준비가 안 됐는데 나만 먼저 치고 들어갈 때 네, 이런 게 그럴 때도 문제가 있고, 되는 거잖아요. 또 반대도 있죠. 그렇죠. 예. 나는 상대방은 들어올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예, 갑자기 막 막 들어오라 때리고 그러고 들어오고. 예. 예. 그런 게 참 맞아요. 잘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찬송가 623장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그런데 과도하게 친한 척하는 분들은 왜 그러신 걸까 궁금해지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겉으로는 그냥 성격 문제 같지만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애정 결핍이 쌓이면 날 좀 봐달라라는 갈망이 커집니다. 또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버릴까 하는 불안 때문에 빨리 관계를 확정짓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 그 애정 결핍,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다가가게 너무 심하게 다가가게 그 성격의 이면에는 네. 이런 어떤 내재된 네. 감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또 한편으로는 자기 가치감이 부족하면 나는 이런 사람과 친하다라고 하면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진짜 깊이 나눌 사람이 없을 때는 한 번의 따뜻함에도 과도하게 몰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경계선 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무심코 남의 경계를 넘어버리기도 하죠. 내가 이런 사람과 친하다면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네. 그 대리만족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말도 조금 마음이 아플라고도 하는데 진짜 깊이 있게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을 때 누가 한번 자기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면 이게 과도하게 이제 올인하게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기야 우리 동물도 그러잖아요. 네. 자기를 좀 좋아해주고 이제 잘해주는 사람한테 확 오는 게 있잖아요. 예, 동물이요. 강아지도. 네. 예. 그렇죠. 갑자기 그런 생각도 나는데 영화에 보면 이렇게 스토커들하고 그런 것들 네. 보면요. 자기한테 좀 친절하게 해줬는데 자기한테 호감 갖고 있는 줄 알고 오해하고. 예, 막 쫓아다니고 왜 변했냐 이러면서 이런 무서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쨌든 좀 본인 스스로가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덜 됐을 때 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결국 이런 행동 뒤에는 외로움이나 두려움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 혹시 나는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 내가 과도하게 친근하게 굴어서 부담을 준 적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을 좀 안 좋아하고 네. 내 마음에 이제 그 사람이 불편할 때 그게 좀 미안해서 일부러 과도하게 막 친한 척 하면서 네. 내가 좀 미안한 게 있어서. 네. 네. 뒤에서 욕을 했다든지 그런 좀 미안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죠. 과도하게 잘해주다가 진이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 사람하고 더 마음이 불편한 때도 있어요. 네. 여하튼 이런 우리의 어떤 인간관계나 말이나 태도 안에는 우리의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면 네. 뭔가 깊이 있는 동기가 있다는 거, 그걸 그렇네요.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도 생각나는 게 저도 제 아내에게 너무 과도하게 제가 친근하게 굴어서 네. 좀 부담을 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는 사실 고양이과인데 강아지과보다는 고양이과인데 네. 저희가 고양이를 키우고 나서부터 그걸 알게 됐어요. 진심으로? 네,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 전에 제가 와이프가 성격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예. 왜냐면 요 강아지들은 다 이뻐하고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양이는 안 그런 거예요. 너무 싫어하죠. 자꾸 만지면 막 깨물고 그렇죠. 핥히고. 왜 그걸 몰라가지고 예. 이 고양이를 강아지라고 생각하고 예. 나는 또 과도하게 친근하게 굴고 더 그랬는데 잘해주면 더 많이 오겠지. 맞아요. 나한테. 이게 부담을 준 거로 보이는 거예요. 예. 고양이는 그냥 좀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예, 예.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러블랭귀지 우리 배웠잖아요. 네. 부부 세미나 갔을 때. 그때 저도 느낀 게 뭐냐면, 제 남편은 가치 있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구나. 그렇죠. being read. 네. 예, 그 얘기 여러 번 했죠. 네, 네. 가치 있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렇게 좀 인정해주고, 멀리서 이렇게 있더라도 꼭 같이 안 있어도, 이렇게 그냥 집안에만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괜찮은데, 그런 조금, 그건 취향이죠? 맞아요. 네. 그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질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사람들마다 이렇게 취향의 차이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우리가 문제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사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온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바로 그거죠. 하나님과 끊어진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텅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빈자리를 사랑, 인정, 성공, 사람 관계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또 허전하고 목마르게 되어 있는 거죠. 되게 몸에 와 닿네요. 네, 정말 우리 그런 우리가 존재인 것 그렇죠. 같아요. 뭔가 하나님과 끊어진 순간에 우리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네. 그거를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고 뭐 그렇죠. 인정받는 걸로 채우고 또 뭐 남녀 관계로 채우려고 네. 하지만 그건 언젠가는 바닥이 나게 돼 있고 그 결과가 선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어쨌든 웅덩이는 뭔가 물을 담아둘 곳인데 네. 여기서 터진 웅덩이라고 하면 네. 뭔가 담아둘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첫 번째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지면 네. 웅덩이에 물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제일 그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예, 생수가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못 채우잖아요. 네. 결국 진짜의 해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억지 친밀함이나 붙잡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맞아요. 예. 주님 사랑으로 배를 채워야지. 이게 사람 붙잡아서 배 채우면 이게 소화도 안 됩니다. 뭐야, 식인종이에요, 뭐야. 뭔가 이게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사람에게 너무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네. 집착하니까 억지 친밀함을 강요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그렇죠. 뭔가라도 내가 더 가까워지고 네. 또 가까운 사람이 되고 싶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네. 그 좀 억지 노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배가 부르고 내가 충만하고 그냥 나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도 뭐 굳이 그 사람한테 집착하지 않아도 내가 충만하고 행복해. 그러면 그렇게 굳이 거짓 친밀감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서로 이렇게 힘들게는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비어있는 그 공허감을 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전에는 사실 채워질 수 없는 것인데 맞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선 채우려고 막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억지 친밀감을 강요하는 경우에 물론 그 마음을 이해하더라도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그 경계는 어느 정도 세워야 됩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너무 깊게 사적인 부분을 뭐 캐묻거나 아직 내가 나누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그걸 꺼낼 때 네. 이럴 때는 그냥 뭐 가볍게 웃으면서 그건 내가 직접 얘기할게 라고 말하면서 뭐 부드럽게 선을 긋는다든가 또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불쾌하게 하진 않으면서도 내 경계를 지킬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부드럽지만 또 선 확실하게 맞아요. 또 대화 중에 사적인 이야기는 꼭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나누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관계 초반이나 아직 신뢰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나의 가족사, 경제 상황, 깊은 감정 문제 등은 조금 더 관계가 이렇게 진전이 됐을 때 풀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관계의 그 벽이 네. 서로 이제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네. 한 사람은 아직 벽이 아직 허물어지기 전인데 네. 한 사람은 막 갑자기 너무 친하게 되고 싶어서 네. 훅 들어오면서 막 자기 벽을 다 부시고 막 갑자기 들어오고 맞아요. 이렇게 막 내 깊은 얘기를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확 털어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그럴 때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내가 빨리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내가 먼저 맞아요. 예. 내 얘기를 이렇게 풀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방이 준비가 안 돼 있을 때는 그것도 폭력인 것 같아요. 좀 당황스럽기도 하죠. 정서적인 감정의 폭력. 예, 상대방을 당황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불편한 질문이나 또 지나치게 사적인 화제가 나왔을 때에는 뭐 자연스럽게 주제를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얘기보다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우리 여행 이야기가 궁금해요 하고 이제 여행 쪽으로 말을 돌린다든가 네. 뭐 이렇게 또는 뭐 맞다 이번 주 토요일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죠 하고 네. 우리 다른 모임 뭐 준비하는 걸 물어본다든가 또 살짝 돌리는 거죠. 맞아요. 좀 밝은 방향으로 흐름을 돌리면 분위기가 너무 좀 해치지도 않으면서 네. 그러면서 상황을 좀 부드럽게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겠네요. 누가 물어본다고 해서 내가 다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뭐 다 대답해야 되는 줄 알고 뭐 불편해도 막 그냥 꾸역꾸역 말하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좀 어색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가 좀 조절하면서 스텝을 맞춰가는 거죠.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드럽게 직접 말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아, 고마운데 가끔은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라거나 아니면 아, 고맙긴 한데요. 제가 가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요. 이렇게 거절을 이렇게 좀 이거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까지예요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이제 대해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마음을 인정하고 거기 이제 내 상황을 이렇게 덧붙이면은 이게 거절이 아니라 이게 상황을 설명하는 걸로 들릴 것 같아요. 그럼 훨씬 좀 부담이 덜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과도하게 친한 척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20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건 우리에게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보지 말고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의 필요를 읽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말투가 조금 거칠거나 행동이 선을 넘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나를 인정해달라, 관심 가져달라 그런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고 저 사람 왜 이렇게 무례해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외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 읽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네요. 그분이 뭔가 좀 마음속에 허함이 있으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거라고 내가 좀 배려하고 한다면 말하는 거에 이면을 들여다보면서 이해해 줄 수 있겠네요. 네. 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진실을 말할 때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입장에서 맞는 얘기라도 그 말을 전하는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대화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불편이 있을 때 평강을 주시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제가 말할 때 그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나의 마음이 먼저 다스려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네, 그렇겠네요. 특히 불편한 대화를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나아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친한 척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경계는 분명히 하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겠죠? 네, 맞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진심을 오해하지 않고 상대방이 받아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그 사람 어떤 특정한 분이 떠올랐다면 그를 위해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나일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였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끝곡으로 마커스 워십이 부르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미주 복음방송 자빠져 있어도 사랑해. 저희는 다음 주일 1시 반에 또 만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